저는 마음 감정을 리딩할 수도 있지만 전생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시 필요에 따라 전생을 보고 알려드립니다. 전생을 읽어드리면 흥미롭게도 현재 나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생에서의 삶이 나의 무의식에서 성격이나 에고로 작동되어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작동이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딩에 보면 참으로 다양한 전생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시기에 겪었던 6.25 전쟁의 군인이었다거나 옛날 한복을 입던 시대에는 양반이나 노비였다거나 전쟁 중 가족을 잃은 어머님,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 때로는 일본 군인 등등 다양한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전생에 과연 나는 누구였을까? 잘 살았을까? 못 살았을까? 또는 왕족이었을까? 노비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에 TV에서도 연예인을 대상으로 최면을 걸어 전생을 보면 왕자였고 공주였다는 그런 얘기들을 자주 볼 수 있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전생에 어떤 신분으로 살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전생 리딩을 통해 알아야 할 것은 과거에 양반이었든 노비였든 그 인생을 살았을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느냐입니다. 사실 전생에 어떤 신분으로 얼마나 잘 살았느냐가 궁금해하는 것도 에고가 궁금해하는 것이죠. 왠지 양반이었으면 잘 살았을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고 노비였으면 불쌍해 보이니 창피한 감정이 올라올 테니까요. 이렇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가 매우 중요한 것이기에 전생을 볼 때는 항상 마음을 기준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전생을 알려드릴 때는 그 당시 살았던 삶도 알려드리지만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를 반드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 마음가짐이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려드리죠. 그리고 마음으로 리딩해서 알려드려야 듣는 입장에서는 내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알아차리고 인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현재의 삶과 매우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전생을 아는 것에서 그친다면 호기심만 채워진 것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의 내 삶과 마음으로 연결이 되어 이해가 되어야 지금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전생을 리딩했던 예를 통해서 이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재의 삶에서 물질적인 돈도 문제가 없이 잘 살지만 늘 주위에 사람이 없고 혼자 외롭게 지낸다고 하셨습니다. 이때 이분의 마음을 리딩해 보니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다, 슬프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에 있는 에고를 전생으로 보니 장소는 한국이었으며 부모를 잃은 아이가 보였습니다. 이 아이는 부모 없이 생존을 했어야 했기에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삶을 개척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큰 부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여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전생에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극복하며 가졌던 마음을 리딩해보면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이겨내야 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았던 것이 읽혀졌습니다. 즉 전생에서 내 삶을 내가 개척하는 것이지 남에게 도움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무의식에 자리 잡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 삶도 혼자 극복하고 이겨내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 속에는 외로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이분이 현재의 삶에서 겪고 있는 혼자 사는 것이 외롭고 슬프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전생에서부터 무의식에 생성되어 있었던 겁니다. 즉, 자립을 해야 한다라는 에고의 속마음에는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싶으면서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렵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전생의 삶과 현재의 삶은 환경에 따른 삶의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삶의 마음가짐 상태는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고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이 전생 에고뿐만 아니라 모든 에고는 감정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의 사례는 어떻게 에고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나는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 그 누구도 믿지 못한다. 내 삶을 내가 개척해야 한다. 라는 삶을 열심히 살고 있는 마음인데 그 안에는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사는데 잘 안 되거나 막히는 것이 있으면 강한 화와 분노를 표출하게 되었던 것이죠. 내 삶을 가로막는 것이 부모라면 부모에게 화를 낼 것이고 직장의 상사라면 상사에게 분노를 표출하게 되겠지요. 자신의 앞길을 개척하는데 막히게 될 때면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사는데 왜 내 인생을 가로막는지 모르겠어. 인생은 혼자 개척하고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야. 남들한테 의지하는 너희들의 인생이 참으로 한심하고 화가 난다. 라는 화를 가진 감정과 생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때로는 무시할 때도 있겠죠. 이런 경우 많은 분들이 화와 분노를 정화하기 위해서 명상을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화와 분노의 감정을 정화한다 해도 나중에 그런 일이 반복되면 또 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일으키는 근원인 에고를 찾아서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인생은 혼자 개척하고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라는 화의 에고 자체를 비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당연히 인생은 열심히 개척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대답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고에 있는 열심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열심이었기에 그 열심이라는 것을 정화하면 그 속마음에 있는 열심히 살지 않으면 죽는다. 아무도 나를 챙겨주지 않는다. 라는 화와 분노가 정화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도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에고가 열심히 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열심이라는 것도 애매합니다. 1시간 동안 공부하는 것이 열심히인지 2시간이 열심히인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참나로서 순수한 즐거움과 열정과 평온함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슬프고 외롭다 라는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기에
똑같이 정화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슬프고 외로움은 정화해야 함을 알지만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마음도 비워야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도 합니다.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리딩해드리고 이것도 비워야 한다 라고 알려드리면 놀라워하며 당혹스러워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음 치유는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외로움과 슬픔만 정화를 하면 된다고 알고 계셨으니까요. 그것만이 에고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열심히 살고 있는 마음 안에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정화해야 합니다. 그것까지 정화해야 핵심이 정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늘 열심히 살아야 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정화하게 되면 그 이후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 내가 사라지는 느낌이 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 마음으로 살았고 오랜 시간을 그 에고와 한 몸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한 몸이었기에 정화가 될수록 큰 변화가 일어나며 그 사람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에고가 나의 성격이었고 천성으로 여기며 살아왔기에 그렇습니다. 전생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